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국회 상황이 그동안 좀 많이 힘든 시간들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좀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간밤에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두 분께 짧은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문제를 진솔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저는 이런 자리가 취임 2주년, 취임에 맞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자주 있어서 네네.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문제들을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의 솔직한 생각을 국민들께 전하는 이런 계기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는지요? 네, 물론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장을 얼마든지 많이 여는 것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국가 안보와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큰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점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예,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시 뒤에 저희가 2부에서 이제 대통령 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관련된 좀 질문을 몇 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패스트트랙 정국 펼쳐지면서 잠시 지금 숨고르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이 대치 상황의 후유증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패스트트랙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자주 만나셨는지요? 강 의원님이 원내 대변인을 맡고 계셨고요. 네네. 저는 협상의 대상자였다가 강제 사보임 당하면서 빠지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늘 홍영표 원내대표와 협상장에 같이 네네. 계셔서 간혹 얼굴을 뵙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강 의원님 167명 고소 고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네. 이게 정치적인 화해, 협력 이런 걸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이 상황이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일단 저희 당의 입장은 이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되는 거는 네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 국회 내에서의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국회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최근에 국회에서 벌어졌던 이 불법 사태에 대한 단죄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화해와 이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문제로 다룬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런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행위가 또 사법부의 또 아니면 검찰의 고소고발로 인해서 그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을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은 엄정히 그것은 다뤄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또 향후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또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 보였던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한 또 민주당의 지금 원내대표가 바뀐 상황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좀 간곡히 좀 겸허한 자세로 야당을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집권 여당 안에서도 일부 있습니까? 어쨌든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의 일성이 그런 거 네네.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나서 아주 좀 분위기 좋게 두 분이 서로 인사를 나눴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는 신임 원내대표가 책임이 막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는 또 이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 5달 동안 협상하는 동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특검하자, 청문회 받아달라, 그리고 패스트트랙 안 된다. 이 세 가지 요구사항만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당의 신임 원내 지도가 등장을 했고 이런 계기를 삼아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좀 민생을 중심으로 한 한국당이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을 더 명분으로 내세워서 이 기회에 좀 국회 정상화에 뭔가 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네. 패스트트랙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당은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당은 또 원내대표가 또 사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몸담고 있는 지금 바른미래당 네. 원내대표 누가 될까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제 이 자리에 왔었던 이혜은 의원께서 오신환 의원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중 한 분이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저희 당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어쨌든 재선급 이상의 의원들에서 아무래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다 보니까 뭐 제가 거기 포함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뭐 원내대표든 어떤 자리에 제가 욕심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 당이 지금 극단적인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화합해 나가고 또 우리가 지난 의총에서 선언한 것과 같이 스스로 자강하는 역할들을 함에 있어서 그 적임자가 누구일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 추대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세웠거든요. 네네. 저는 뭐 잘 진행이 돼서 합의 추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손학규 대표 체제는 당분간 계속 간다고 봐야 되나요? 손학규 대표님의 경우는 지난 원내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좀 분리해서 저희가 논의가 됐고요.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인데요. 저는 손학규 대표님이 체제가 지속이 되던 되지 않던 어쨌든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예. 혁신을 통해서 당이 국민들께 더 다가가야 되는 절체절명의 좀 지상 과제가 남아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사법인 과정 뭐 지켜보시면서 강 의원께서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상당히 그동안에 좀 중요했는데요.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그 오신환 의원님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예. 자리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제가 뭐 표가 있다 그러면 한 표를 꼭 찍어드리고 싶은 참 존경하는 의원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보임 과정 그리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어쨌든 그 다른 정당과 통합이나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내부에 이제 결의까지 했는데요. 네네. 저는 바른미래당이 우리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양당 체제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다 갖지 않고 뭔가 네네. 좀 국민들의 그 양당에 좀 불만이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주기 위한 정당의 필요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바른미래당의 길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른미래당이 우리 정치사회에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의 과정을 보면 좀 그 당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다들 분당할 거다. 이렇게 당연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또 이렇게 좀 신임 뭐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걸 봐서는 네네. 그나마 이제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고 네네. 필요성들을 공감하시는 의원님들의 마음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원심력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또 재선 이런 욕심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개별 의원들의 플레이들이 독자적인 플레이들이 좀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부분들을 바른미래당 내에서 어떻게 잠재우고 바른미래당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더 큰 의미 있는 족적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딛고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 둘보다 더 나은 C가 되기 위한 바른미래당의 앞으로의 숙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강 의원님께서 뭐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양한 시대가 변화되고 그 욕구 속에서 저희는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양극단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가운데서 조종자 역할도 하고 또 그것을 목소리를 좀 합리적 대안들을 제시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요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이제 저희 내부의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그런 역할들을 잘 못하고 또 국민들께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좀 뭐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통합하고 창당했던 그 정신들을 되살려서 거기에 좀 집중한다면 아직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강 의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의 그 선출을 대하는 그 표현들 가운데에는 비주류의 반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 이인영 의원님께서 걸어오셨던 정책 행보를 보면은 친노다 친문이라고 딱 규정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당 내에서 이제 어차피 주류 비주류 다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비주류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네. 저는 이번에 좀 그 이인영 원내대표의 선출을 보면서 우리 당내 의원들의 선택은 균형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 정당이 오래 집권하게 되면은 다른 정당으로 또 권력을 넘겨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균형감들을 국민들께서도 맞춰주시는데 저희 당내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주류가 당대표도 지금 하고 계시고 네네. 또 그 주류가 또 원내대표까지 막는 것은 좀 균형 감각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네네. 하면서 비주류인 이인영 대표에게 힘을 많이 몰아준 것이 아닌가.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내에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의원들의 선택이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많은 표가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임 집권 그 여당의 원내대표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요. 우 의원께서는요. 일단 강 의원님은 주류예요, 비주류예요? 저 주류죠. 그렇습니까? 저는 햇볕만 보고 갑니다.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민주당에서 김태년 의원님께서 사실은 될 것으로 다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더군다나 1차에서 그냥 끝낼 것으로 예측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전을 해서 네네. 또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존의 체제에 대한 불안감 또 내부에서 뭔가 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네네. 굉장히 생산적인 역동적인 저는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또 새로운 어떤 변화의 길을 갈 수도 있겠다. 네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의 남은 총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남은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에서 단순히 청와대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당으로서는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야당, 제일 야당이던 아니면 다른 야당과의 청와대와의 관계 속에서 좀 가운데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청와대의 말만 전달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운데서 중재하고 또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청와대에 전달해서 네네. 국회라는 입법부에서의 기능을 같이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네네. 저는 국회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께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는 네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여당, 제1야당의 원내대표 어제 회동을 보면은 나경원 그 대표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되겠다 하는데 그러면 신임 이인영 원내대표는 밥 잘 먹는 착한 남동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어쨌든 국회 정상화가 이제 네네. 두 원내대표에게 정말 이렇게 눈앞에 떨어진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외 인사인 황교안 대표야 전국 다니면서 네네. 이렇게 투쟁을 해도 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은 이 국회가 열려야지만이 본인의 정치적인 무언가를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인 무대가 국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본인도 어떻게 할 것인지
뭔가 명분 있게 예, 예. 국회에 들어오고 싶을 마음이 저는 강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신임 원내대표로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네. 그런 처지가 있기 때문에 두 대표 간의 어제 분위기를 봐서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어쨌든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지금 현재 6조 7천억짜리 추경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 산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미세먼지 대책 이런 것들에 관한 재해 추경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 2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제 4조 5천억에 이 경기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한국당이 이건 총선용이다라고 네네. 해서 결사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4조 5천억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야 간의 논의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분명히 한국당도 우리 경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야당으로서 이 경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들도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 4조 5천억의 성격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서 한국당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네네. 왜 이게 협상이 안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 민생 추경을 계기로 해서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정치적 타협을 해서 민생 국회를 되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생국회를 위한 명분이 있으면 들어갑니까? 아니면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실리가 있어야지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지금 어찌 보면 추경의 문제나 또 앞으로 해야 될 민생 입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당이 저렇게 장외투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뭐 양자가 다 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신임 원내대표께서 뭐 손을 좀 내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명분을 좀 주고 예. 또 한국당의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저렇게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추경이 늘 등장할 때마다 좀 아쉬운 게 똑같이 무한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추경을 할 때 늘 네. 경제 문제를 앞세웠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그렇게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예. 그냥 사탕 발림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이 시점에서 왜 추경을 해야 되는지 예. 그것이 정말 우리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네. 추경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만 하게끔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추경은 과거에도 민주당이 늘 반대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차제의 또 제도도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